바로 알려드릴게요. 연금저축 상품 제대로 이해하기 첫 번째. 내가 낸 연금 나중에 얼마씩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연금계좌 평가액 나누기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곱하기 1.2. 이게 무슨 소리야?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연금 수령 연차 계산하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연금 수령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연금 가입을 5년 이상 경과하면서 55세 이상 되는 시점이 연금 수령 1년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해마다 이 연차는 올라가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35살이에요. 그러면 제가 매년 400만 원씩 55세까지 대략 20년 정도를 납입하면 원금이 8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20년 뒤에 55세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이미 연금 가입을 5년 이상 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 55세니까 이때가 연금 수령 연차 1차 년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8천만 원 나누기 11 마이너스 1차 년도 곱하기 1.1을 하면 960만 원이 나와요. 따라서 저는 이 한도 960만 원 내에서 연금을 받게 된다면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기만 하면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한도는 고정된 건 아니고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게 돼요. 와, 세금을 떼고 대략 연간 900만 원이면 월 75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이건 내가 납입한 연금에 아무런 이자가 붙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계산한 거니까 훨씬 많을 수도 있겠네요. 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산하면 월 192만 원 정도를 받게 되니까요. 처음 이야기한 최저 노후생활비 155만 원보다는 풍족하고 적정 노후생활비 225만 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을 이렇게 계산해서 내 예산을 조절한다면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내가 연금을 가입하면 나중에 얼마씩 받는지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세금 혜택은 얼마나 받아? 네, 이것도 바로 계산해 드릴게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400만 원 한도까지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거지 더 입금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합산해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 연간 납입한 금액 4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세액 공제율은 13.2%인데요. 이 금액이 바로 52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52만 8천 원만큼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13.2%가 아닌 16.5%인 66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액 연봉자라고 불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근로소득의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400만 원 한도가 아닌 300만 원에 13.2%만 공제해 주신다는 점. 따라서 오히려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는 약간 불리할 수 있다고 하겠죠? 여기까지 연금저축에 대한 이모저모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 복자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연금저축은 잘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당장 세금을 줄이자고 무턱대고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자금의 여유도 있고 나중에 퇴직 후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면 이 부수적으로 세금 혜택이 따라오는 연금저축은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금저축은 가입 시점이 늦을수록 준비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목표 자금에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노후 준비는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는 점. 여기까지 저 복자피셜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금융 공부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복자뱅크의 복자였고요. 복부인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